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빅테크 특집입니다. 테슬라부터 확인해 볼까요? 무디스가 인정했다니까 무게감이 다르네. 간밤에 증시의 히어로였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싹 나왔는데 내용을 짚어주시겠지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무디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이라는 건 회사 채권에 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채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갖고 가도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투자 적격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투자 등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망하는 건 완전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채권에서는 하이힐드 채권이라 해서 그런 쪽만 모아놓은 채권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등급이 올라갈수록 안전한 거죠. 그렇죠. 등급 내려갈수록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금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올라갈수록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분이 들어보셨을 경우가 한국의 국가 신용 채권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요. 특히 투자 부적격에서 투자 적격으로 가면 뭐라 그럴까 한번 어떤 레벨이라고 그러는 레벨이 좀 달라지는 다른 급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새로운 얘기냐? S&P랑 무디스가 2대 신용기관인데요. 그렇죠. S&P업에 이미 작년에 8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이 같은 무디스가 나름대로 올린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 질문은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느냐를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합니다. 예. 이걸 내친 한 분이 또 계산한 걸 있는데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가 과거 1996년 그리고 늦게는 엔비디아 같은 거가 2016년에 투자 등급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때 이후 주가가 바로 6개월 후 12개월, 32개월 동안 아주 파격적으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좀 노는 물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좀 등급이 올라갔다라는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참고로 테슬라 말이 나온 김에 테슬라의 중국 내 자동차 판매도 한번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좋습니다. 우리가 한 열흘 전쯤에 한번 테슬라가 중국에서 추세적으로 많이 팔린다 그랬는데요. 또 최근에 일주일 동안 또 18,712대가 정확한 거로 보면 이제 등록된 거거든요. 올랐네요. 통해서 예. 또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1분기 판매는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아마 지금 사상 최대 판매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미국 내 재고 같은 경우에도 모델 Y 그리고 모델 3이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수많은 전기차가 있고 전기차 관련주 대한민국에도 많고 중국에도 많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전기차하면 2차 전지 대한민국에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2차 전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충전 시설을 더 늘리겠다고 하면 그런 관련주 넘쳐나는데요. 네. 그중에 탑은 테슬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중에 역시나 탑은 테슬라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은 빅테크 특집답게 애플입니다. 애플은 안 망하겠지. 말 그대로입니다. 사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은 큽니다만 오히려 그 변동성이 커진 구간부터 애플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어느새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불안할 때는 애플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애플은 오늘 하루는 1.2% 올라갔는데요. 연초 대비 한 23% 올라가면서 연초 대비 최고가고 말씀하셨던 대로 9월 이후 최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였나요? 이제 목표 주가 $180로 하면서 탑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줬는데요. 아이폰의 성장률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총 매출이익률이 내년에 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제품 출시한다는 거, 그리고 아이폰이 일부 미국에서 조금씩 시행하고 있는데요. 구독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일단은 기대감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애플페이가 시작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애플페이가 한국에 시작됐다고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아주 미묘한 거가 조금은 아주 벌겠죠. 아주 조금 벌겠죠. 그것 때문에 주가는 움직일 일이 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어저께 보신 거가 물론 그런 것들이 큰 중요한 변수지만 그 8시, 9시 종합뉴스의 그 뉴스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시각각 들어가는. 물론 거기에는 처음에 했더니 서비스를 했더니 결제가 안 되더라. 뭐 그런 것도 있죠. 제가 경험했거든요. 처음 하다 보니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근데 애플워치는 연동이 잘 안 되나 그런 걸 아마 겪으시면 꽤 많으실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저께 하루 종일은 제가 통계를 못 봤는데 제가 저녁 때 밤에 자기 전에 보면 오전에 몇 시간 만에 17만 명이 했다는 것 자체. 그것이 소위 전 세계 애플에 대한 팬들이 많이 있다라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말이 나온 김에 서비스 매출 하나만 보면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2022년 한 해 동안에요. 780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서비스 매출만요. 네. 오른쪽은 맥도날드와 나이키의 총 매출보다 합보다 많았다. 이게 바로 애플의 힘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뭐 간단히 설명될 것 같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예, 바로 비교가 되네요. 애플의 전체 매출이 아닙니다. 서비스 매출만 따져도 맥도날드와 나이키를 합친 것보다 크다. 예, 좋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투자 관점 유지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빅테크죠. 어떤 종목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드디어 아이어의 주인이 바뀌나? 라고 저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My Life 아이어 다들 아실 겁니다. 남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대사인데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거든요. 뭐 여론전에서는 좀 승소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AI 들어오고요. 게임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캐시우드에서도 이번에 또 투자를 더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호재가 되네요.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하루는 딴 거에 비해서는 뭐 안 올랐고 마이너스 네. 나다가 막판에 이제 플러스로 들어섰는데요. 결국은 지난주에 지금 이 주식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한 주간에 12%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 8년 내 주간 단위를 보면 최고 수익률을 냈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도 연초 대비 좀 최고가 수준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캐시우드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속상하다는 분들이 워낙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캐시우드의 대표 ETF는 ARKK고요. 그 안에 4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세대 인터넷 ETF라고 해서 ARKW라고 하나의 또 ETF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규모로 보면 1,100만 달러를 샀는데요. 지금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는 없고 지금 22위에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고요. 예. 27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군요. 그럼 이걸 왜 샀느냐? 당연히 뭐 인공지능 때문에 산 거죠. 이것이 무슨 365가 잘 팔린다 이런 것 때문에 사지는 않았겠죠. 네네. 인공지능 시대의 기대감이 투자 배경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ARKW의 ETF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이커머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여기 세 번째가 들어가는데 딱 여기에 그러네요.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소셜 플랫폼, 블록체인 및 P2P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모두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상장 주식수가 좀 완만히 줄어든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빅테크라고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뭐 팡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예, 예. 있고요. 또 뭐 뉴욕에서 하는 뉴욕 타임즈의 뭐 하슨 팡 플러스 인덱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 5일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월요일부터 지금까지가 S&P 500 대비 아웃퍼폼한 것이 한 수십 년 만에 최고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QQQ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스닥 100이 있거든요. 그건 1등부터 100등인데 그것과 S&P 500의 아웃퍼폼한 거가 14일, 15일 연속 나오면 이기면서 사상 최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은 안전자산으로 빅테크가 몰리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빅테크 특집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의 인사이트까지 쭉 연결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 내용이 그대로거든요. 오늘 인사이트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목할 종목은 따로 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빅테크은행은 가장 안전한 류가 네. 되겠고요. 사실 이러다 보면 은행주도 마찬가지, 뭐 지방은행이 됐건 간에 그냥 그 업종에 속해 있다고 해서 같이 억울하게 떨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런 것들이 어제 오늘 같이 반등하지만 구분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매수견 비중이 아주 조금이나마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 것 자체는 나름 의미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CNBS에서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지금 가든 그 모든 증권사의 자료, 팩트셋 기준을 자료 한번 찾아봤더니요. 여기서 보면
금융 혼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주식을 서너 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로스페러티 뱅크쉐어라는 은행인데요. 이 은행이 지금 워낙 보수적으로 영업을 해온 은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금융위에도 흔들리거림이 없었는데 억울하게 같이 은행에 속해 있다 그러면 떨어졌다는 겁니다. 많이 빠졌네요. 그럼 대차대출표 아주 강력하게 건전하게 갖고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상승률이 올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이런 걸 찾아내는 노력들을 우리가 개인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트루카라는 건 저는 이 코너에서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이것은 자동차 판매 정보 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을 주면서 결국은 세일즈맨의 이런 택을 엮어주는 건데 이런 것들 역시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되면서 리덤증권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다는 것을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프로그레스입니다. 이건 자동차 보험인데 이거는 열흘 전쯤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대형주 1,500개 중에서 최근 10년 동안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올라간 주식이 달랑 3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중에 하나 미국 기업이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프로그레시브였는데요. 역시 지금 이런 것도 좀 너무 상당히 좀 쉬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다음은 이것도 한 열흘 전쯤에 소개해드렸던 아카데미 스포츠인데 역시 실적 호전이 분명하다 얘기하면서 사상치 효과를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종목들이 좀 리스팅이 되기는 했네요. 프로스페리티 뱅크쉐어스, 프로그레시브, 트루카 그리고 아카데미 스포츠까지.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종종 한 번씩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적이 있는 기억이 다들 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이항영 월가이드 진행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MTN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